네, 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나름의 정혜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는 행보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동지도 지났고 또 현재 가만히 보면 봄이 오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기로 하고요. 강남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큰손 조우주입니다. 종목 장세는 계속 화려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미친 꿈의 차트에 어떤 신호가 포착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장세 잘 이어가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오늘 LG전자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는데요. 역시 앞으로 전기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지수가 다시 터닝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공격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을 보이고 있죠. 일단 2,700포인트 이상에서는 저항대라고 합니다. 대세 상승 저항대에 대세 상승 들어가기 전에 저항받고 있다. 그러니까 물량소와 손바뀜 현상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역시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려면 거래가 쫙쫙 늘어줘야 되는데 현재는 기간 조정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는 우하향으로 팔을 꺾여 있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 그래서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의 관점은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어질 것이다. 대세상승 진입할 적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기 월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상단 추세 근접 2개월 연속 양선, 다음 달 3개월째가 평점입니다. 그래서 1월 달도 추세 상승 시그마 패턴을 볼 수 있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단기적 관점에서 꺾여 있지만 크게 조정을 받기보다는 아름다운 조정을 보여주고요. 주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향이 전환된 상태. 현재 이번 주 1주 발바닥 1, 2주, 2, 3주. 그래서 현재 조정이라고 하는 경우는 저가매수 기회를 주어지기 때문에 순환매 대비 바닥 종목들, 뜨는 종목, 거래가 양호한 것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 드는 종목 위주로 바닥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릉선님. 네, 코스피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친 꿈의 차트 시스템 어떻게 형태를 띠고 있냐면 하락 화살표가 원래 15일 날 나왔어요. 그리고 26일 날 설명드리면서 유지 중이다. 그리고 유지하면서 결국은 내려갔죠. 하지만 잠깐의 반등, 어제 낙폭과 됐던 순간적인 반등이지 아직 충분한 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되발락이 되는 여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 하지만 급격한 하락만 아니라고 한다면 종목 장세는 충분하고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 약 6% 대라는 어떤 그런 기사도 또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앞으로 이번 코로나 끝나고 나면 경제 정상화로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상적인 달리기를 하다가 숨고른 조정 여지는 아직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폭락장, 하락장, 상황 같은 그런 것보단 쉬어가는 조정 장세 속에서 왔다 갔다 상승의 탄력은 좀 둔화력의 여지를 생각하면서 상승의 초기 종목에 의해 종목은 상관이 없겠지만 대형주 쪽 그동안 이격도가 벌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 여기서 급격하게 하락한다 이런 것보다는 조정에 대한 여지는 여전히 열려 있고 한 번에 접는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21선 분기에서는 조정폭이 좀 깊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그 전까지는 좀 더 종목 장세에 집중 맞춰서 이어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코스닥은 이제 어제 처음으로 하락 화살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떨어질 것으로 일단 봤는데 떨어졌고요. 근데 이제 하루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점진적인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주봉 차트에서 이러한 마디의 어떤 접는 게 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에 이런 조정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일단 단기적인 어떤 탄력 둔화 속에 조정 여지는 아직까지 열려 있다. 그래서 하락 화살표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대비 전략은 유효하나 하루에 어떤 내일 반등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 가지고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주봉 차트가 워낙 많이 연속으로 올랐기 때문에 한 번에 눌림목 조정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동안 많이 올라간 거 이때 올라갔던 것들 좀 자제하시고 못 갔던 거 올라갈 때 못 갔던 거 종목 위주로 매매한다면 그래도 경제가 어차피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목 장세 충분히 일부는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오늘 이제 미국 추가 부양 정책 또 기대감이 나오면서 증시가 좀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장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추가 보양 정책 반대하는 듯한 얘기를 했죠. 하지만 증시가 올라온 원인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해도 다시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무용지물이죠. 거부권을 행사해도 통과될 수 있다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알았을 텐데 약간 목리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오늘 큰 악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 2,000달러 가까이 좀 더 이제 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좀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바이든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추가 부양 시사하는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역시 내년 1월 달 이후에는 추가 부양 기대감이 상당히 또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 추가 부양 정책, 저금리 기조 속에서 앞으로 유동성 장세에 내년도 대비하는 전략이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단기 중요한 변곡점이었죠. 21선 지지받고 강세봉이 나오느냐. 21선이 이탈되고 추가 하락이 나타나느냐. 지금 미선물지수 이미 플러스권으로 좀 전환이 됐고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배당 나길 전날이기 때문에 아마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월요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음 주 월요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오늘 오선 회복과 함께 내일 추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고 접근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내일 만약에 돌발적으로 21선이 이탈된다라고 하면 뭐 일단은 경계 구간으로 볼 수는 있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배당 나길 전일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좀 눌러준다 하더라도 추격 매도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확인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진적 상승 기조에 초점 맞추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추세 이상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자, 지금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많이 오른 종목은 좀 정리 좀 하시고 일부 비중을 잘 맞춰야 되겠고 순환매에 대비하는데 바닥에서 뜨는 종목을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LG전자를 볼 텐데요. 오늘 뉴스와 더불어서 전기차 테마주가 2021년도 주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001년 대세 상승 대비, 이번 조정 대비 바닥에서 뜨는 거 못 갔던 좀 순환매 대비하자. 이 LG전자는 현재 위치를 보면요. 현재 10만 원 기준 11만 원 이하 거기가 매수권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13만 원 정도가 단기 고점 매도가 되겠고요.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이 거래나 수급 이걸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연속 증가 현상을 보이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11만 원이야 10만 원까지 내려오면 항상 5선까지 우리가 매수 관점 보는데 중장기를 본다. 내년도를 겨냥해서 주도주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월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이죠. 박스권 상단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돌파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간다는 의미로 보여지면서 현재 조정을 받는다면 항상 10만 원 기준 11만 원이야. 여기서 등락을 볼 때 저가 매수하는데 천천히 주식을 싸게 사야 됩니다.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해서 물리면 시간이 가버리기 때문에 천천히 반비를 해줘가면서 천천히 저가 매수를 잡으면서 중장기를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LG도 디스플레이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거래가 굉장히 터졌네요. 대기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이식 매물, 대기 매물을 소화해주는 것이다. 또 항상 음선은 매물대 얻어맞는 거지만 양선이라고 하는 경우는 항상 매수세가 우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추세가 전환됐으니까 내일도 시가에 반락할 적에 5선 기준가로 항상 매수 관점이다. 18,000원 기준이죠. 18,000원 지지선. 매도가는 2만 원 이상, 2만 2천이 단기 매도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타 단기보다는 중장기를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강남 선생님. 예, 어제 설명드렸던 인포뱅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애플카 공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한 바로 애플 관련주들, 자율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애플이 3년 내에 애플카에 대한 생산의 전망, 혹은 4년 이렇게 기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애플카에 대한 어떤 관련주 그 기대감으로 붐이 하면서 오늘도 인포뱅크 이외에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종목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또 제 차례가 되면 유니트론텍 상승 초기에 애플카 관련주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포뱅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그 설명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오늘 상한가의 가능성도 있겠구나. 뭐든지 답은 월봉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월봉이 어떤 답이 있냐면은 최고 대량 거래는 여기예요. 자, 여기서 대량 거래 가장 많이 터졌는데 이때의 종가를 이미 넘어선 상태예요. 그러니까 위에 매물은 고점에서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가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봉에 밴드 돌파할 때 따라붙고 매물대가 없으니까 밴드만 안 깨면 그 장중에 내려갔자 밴드에 대한 그 근처에서의 지지가 나오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한번 뭐 도전한다면 밴드 그 구간에서 도전하는 거죠. 이제 뭐 신규를 한다면 위험할 수 있겠죠. 근데 손저가를 짧게 잡고 여기를 잡고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보유주 같은 경우도 끝까지 확인 매도 관점으로 간다면 이러한 탄력적 기준의 밴드만 안 깨지면 쭉쭉쭉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거래량 급감 속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도 한 방 더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주식은 원래 3일 연속 상한가, 3일 연속 급등이 이루어지고 나면 보통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매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내일 뭐 붕괴가 되기 전에 한 박자 좀 더 안정적 매매에서 선행적 이익 실현 관점으로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은데 팔았는데 또 상가 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전략적으로 한다면. 그래서 확인 매도 전략을 한다면 이렇게 일봉이 급등세가 나타났을 때는 120분 분봉에 밴드 1차 및 좀 더 확인은 5일선까지의 붕괴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 전략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오늘 일단 전기차 관련 업종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누인텍이라는 종목을 먼저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닥에 있을 때 테슬라 관련주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테슬라 다음 이제 앞으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내년도에 현대전기차가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죠. 거기에 독보적으로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친환경차 커패시터를 현대기아차에 거의 100% 독점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022년도 미국 완성차 업체도 뚫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난번에 점상가 한번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역시 추가 수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 투자를 지금 최근 들어 확대하면서 내년 1분기쯤에 라인이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역시 생산이 확대될 예정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최대 주주가 추가적으로 바닥권에서 유증이 들어왔다는 부분은 역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누인텍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추세를 이제 막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부터 추세 돌파와 함께 아래 윗꼬리 중앙선 강세일봉이 나왔고요.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왔고요.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721선 부근에서 막 상승 전환되는 기업 아직 과일권에 있지 않죠. 내일이면 이제 61선이 돌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61선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이제 쌍바닥 패턴과 함께 일봉상 주봉상 이제 5주선 회복 속에서 이번 주 적산병이 나오는 거죠. 이번 주 적산병 출현과 함께 이미 2개월 동안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타나면서 이번 달부터 상승 전환되면서 월봉상 MACD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관심 있게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 11월 달 테슬라 관련주들 우후죽순 거의 뭐 묻지마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최근 들어 이제 애플카 관련주들 약간 묻지마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애플카 같은 경우는 이제 2, 3년 정도는 좀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윤곽은 나오지 않았죠. 이제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이런 누인텍 같은 경우는 이미 현대기아차 쪽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부분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역시 내년도 이후 미국에 수주한 부분이 또 확정이 됐고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업체 미국, 유럽, 일본과 더불어서 글로벌 프로젝트가 작년도부터 거의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으로 또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태양광 이제 인버터,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매출 비중이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린누들의 핵심 수혜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인텍 같은 경우 일봉 차트를 보면서 단기는 일단 이제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5일선 매매를 좀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대화제약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시가 이상으로 번쩍거리 올라가다가 밀렸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721선을 막 돌파 시도하고 있죠. 밀집 국면에서 721선 돌파를 시도하는데 눈에 띄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14,000원대에서 대표이사가 최근 2개월 동안 7억 가까이 장내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역시 임원, 가장 핵심 임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이사 사장 같은 경우는 핵심 임원인데 개인이 이 7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역시 앞으로 상승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수급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 이제 경구용 항암제 리포락 세렉 같은 경우 미국 체코 임상 이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유방암 3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한국, 중국 이어서 동유럽 3개국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에선 임상 3상 이미 통과되고 상용화되고 있는 경구용 항암제죠. 거의 세계 최초로 경구용 항암제 이 부분이 또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다시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대화제약 같은 경우 내일 721선 돌파가 이뤄지면 향후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지권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일선 매매가 양호하나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대표이사가 14,000원대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온 만큼 이전 저점 부근이죠. 14,000원대 중반대를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최근 들어 명예회장 같은 경우도 또 장내 매수가 유입됐다는 부분은 역시 여러 임원들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 속에서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중장기는 과열권에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제약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대웅제약이 급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좀 영향을 받았는데 직접적인 악재 요인이 오늘 이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역시 큰 이상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치료제 테마로 엮이는 기업보다도 같이 엮일 수 있는 기업, 새로운 그 회사만의 본질적인 재료가 있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400억 정도 시설 투자를 역시 확대를 한 만큼 앞으로 매출 급증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화제약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간단하게 LG전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오늘 상한가를 시연했는데요. LG전자가 상한가 시연하는 모습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오늘 아래 윗꼬리 대양선 일봉이 나왔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LG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 아래 윗꼬리 대양선 일봉이 나오면서 전기차 부품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해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외인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LG전자 그룹주 중 LG 그룹주 중에서 가장 양호한 흐름이 전개됐다. 본 재료는 LG전자에서 나왔지 다른 기업에서 나온 게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LG전자, 대장주는 LG전자였죠. 앞으로도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5일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낙한 선생님. 네, 유니트로텍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내년도 반도체가 초호황이라고 기사를 많이 보셨죠.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장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는 어차피 꾸준하게 오늘도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삼성전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에 속하는 종목이 유니트론텍이고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분야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비롯한 2차 전지의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유니트론텍인데 최근에는 이제 애플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로 부각이 되죠. 애플카 공개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던 인포뱅크에 이어서 또 애플의 3년 내 애플카 생산에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아까 말씀드려서 인포뱅크와 같은 마인드에 접근이 가능한 바로 종목이 유니트론텍이죠. 차량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문 회사로서 일단 뭐 반도체 관련성을 띠고 있고 자율주행 시대를 받아서 차량용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또 수요의 증가 속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뭐 레벨 3를 비롯해서 점차 단계를 높여가고 있는 단계로 현재 도로에서도 이미 일부 단계는 지금 달리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가 관심을 꾸준하게 가질 것 같은데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미친 꿈의 차트의 시스템에 주봉 차트에 이렇게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3년 내 최고 대량 거래가 터지는데 바닥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3년 중 최고 대량 터졌다? 이러고 바로 이렇게 미끄러질 일은 거의 가능성은 너무 희박하겠죠. 그래서 주가의 위치가 3월 코로나 3월달 급락했던 시점에 직전을 다 거의 다 종목이 넘어갔는데 이것만 이게 시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못 갔던 종목을 하셔야지 갔던 거 말고 못 갔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월봉의 특징이 최고 대량 거래가 사상 터진 시점은 여기인데 여기를 월중 넘어갔다가 잠깐 밀렸지만 이거 다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뛰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대량거래 대응봉까지 넘어서면서 밴드까지 돌파하는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면 굉장히 강한 시세가 인포뱅크와 마찬가지 시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거리가 없는 만큼 제2의 인포뱅크 가능성을 두면서 현 시점에 현재가 가격은 매수 관점의 접근과 함께 약세봉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5일선 매매 이어가는 전략, 그리고 급격한 상승이 나오면 그때는 밴드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리의 전문가님. 역시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종목을 순환매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바닥 종목 하림 지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잘 보시면은 월봉에서입니다. 월봉에서 그 전에 바닥 시연할 적에 연속 3개월 거래가 일어나고요. 다시 조정을 거쳐서 다시 우상향 이번 달에 우상향 쌍바닥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역시 추세는 전환된 상태, 또 심리가 이제 침체권 무릉등에 붕덩 빠졌다가 기나긴 세월을 거쳐서 현재 올라오고 있죠. 또 밑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지표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 매수 신호죠. 네, 이럴 적에 이제 방향이 위로 잡히는 것인데 이럴 적에 조정을 받을 때는 항상 저가 매수기를 잡아야 된다는 거. 또 우리가 일봉 상태를 보시면 단기적 관점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550원 저항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반락할 적에 항상 5일선 기준 또는 하단 추세 기준 항상 조정을 받을 때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 저가 매수를 해야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추격 매수는 되도록 삼가시를 좋겠고 기준점을 볼 때는 주봉 상태를 봅니다. 주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얌얌얌 잘 올라가네요. 역시 우세경 3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심리 7박자가 잘 맞고 있습니다. 항상 중장기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9시에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내일 오전 8시부터 해서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현대기아차, 독보적도 수혜주,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내일 또 오전 8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 또 노란톡에서 QR코드 인증하시면 참여 코드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되니까요. 또 무료 노란톡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낙근 선생님. 네.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 샵 0988 강남큰손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누르시고 방송 끝나고 나면은 바로 공개 방송 MTNW에서 또 예정이 있고요. 장 끝나고 나면 공개 방송 또 하니까 항상 MTNW 오세요. 오늘 제가 선물로 바로 이제 유니트론텍 같은 미친 꿈의 차트에 오늘 시도 포착된 종목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리의 전문가님. 네. 자, 노란톡 하면 나리시죠. 또 현재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이 올 적에 대세 바닥 종목 잘 잡아서 중장기 투자를 해갖고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